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합니다.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황태영 교수님 여러분 몇 번 뵈셨죠? 황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한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질 계획이에요. 저 황태현 선생님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생선이 있어요. 저기 동태하고 황태면 그런 장난 많이 놀림 당하고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강원도에 황태연가가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 많아. 황태연가인데 황태연가고 황태연이시군요. 황태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부터 저기 우리 황태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대한제국 전후사 갑오 외란에서 카이로 선언까지 그래서 아주 긴 여정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대사라 그러죠. 근대사. 네, 근대사. 네. 그리고 대학교 입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역사 공부, 시간에. 역사 시간에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생각나요. 아간파천, 이모군란, 네. 군대해산 또 뭐죠? 뭐 아무튼 그 순서대로 해갖고 꼭 그 순서 외우는 거 참 열심히 갑오병장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황태영 교수님한테 그런 부분도 바로잡고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교수님 이제 그 강의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근대사를 한없이 하는 건 아니고 역사에서는 갑오 외란에서 카이로 선언까지 네.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시대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목차 띄워져 있는데 네, 띄었습니다. 그 목차의 첫 번째는 50년 장기 항전의 역사로서 한국 근대사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네. 갑오열한과 울미해변, 세 번째는 아간망명과 대한제국의 잠깐만요. 우리 목차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목차를 한 줄 읽고 하나씩 질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많이 걸리는데 서라고 쓰셨잖아요. 서가 뭐예요? 서는 뭐 들어가는 말 그런 뜻이에요. 서문. 서두. 서문 이렇게 하고 아관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아관파천. 아관파천을 아간파천은 일본 사람이 쓰는 말을 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잘못 써놔가지고 아간망명으로 고친 거고. 아관파천이 그럼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일본 되나요? 놈들만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했고 예. 서양 사람들은 다 망명으로 표현했고 러시아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표현했고 하긴 아관파천이랄 때 이 파천이라는 말을 도망간다 소리. 이때 말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딱 요때 말고는 파천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무슨 처음에 말이지? 무슨 말인지도 몰랐잖아요. 학교 갈 때는. 예. 망명이라고는 되게 쉬운데, 그렇죠? 도망갈 파, 예. 옮길천. 그래서 예.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왕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이제, 않았고 서울에 예. 있었거든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망가는 걸 왕이 네. 파천이라고 그렇게 아. 뜻이 나와요. 근데 도성에 예. 고종이 도성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개념도 안 맞는 거고 네. 일본 놈들만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간 망명으로 고쳤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필주어 우리 실록에는 이필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거기 가서 머무르셨다. 이필 주어. 주는 이제 주인 주자인가요? 살았다는 아, 뜻이고 거주할다 주자. 거주할 주자가 아니라 말이 쉴 주자에서 말맞자에 이제 집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네, 일단 통과. 그런 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좀 자세히 다루려고 그러고요. 5번째는 1904년 갑진왜란의 도발 2차 침략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역사책에서 못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이걸 지우려고 애를 썼고 우리 친일적인 그 교과서는 이것이 다 지워져 있어요. 국민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저항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라가 망한 뒤에는 고종을 독사를 하려고 한 걸 6번째 다루려고 그러고 그 네. 독사로 결과로 3.1운동이 일어났고 네네. 7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이 3.1운동 결과 임시정부가 건국되고 그래서 그 임시정부 투쟁을 통해서 국민전쟁이 승리를 해가지고 카이로 선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어떤 차원에서 독립이 약속돼요. 선언되고 그래서 그 이중에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은 전부 카이로 선언을 확인하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네. 이런 순서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어디서 끝날지를 몰라서 엔들리스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이득신 작가하고 우리 서정우 국장님. 서정우 국장이랑 상의를 해서 아마 역사상 최초로 강의는 강의인데 대담식 강의로 네. 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저도 무식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무식하고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근대사는 아주 처절한 혈투의 역사인데 어느 골방에서 싸우다 죽은 분들이나 산속에서 저항하다 죽은 분들의 그 내막을 또 그 곡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안다고 해도 아주 조금 알고 좀 바르게 아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질문이든 의문이 있는 건 질문을 하는 것을 100% 오픈하고 이제 강요와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아무 때나 쑥쑥 들어가도 된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나 좀 오해 좀 풀고 들어가는 거. 아까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이 방송 출연료 얼마 받고 출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상 무료인데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아니 지금 그 역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 나 아니라도 그걸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엔들리스 스토리를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해는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많이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들어가는 아까 우리 서국장이 서가 뭐예요? 우리 서문, 서시 다루려고 맞죠? 합니다. 저기 지금 네, 화면에 서라고 되어 있고 그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면 1894년부터 1945년까지 만 50년간입니다. 장기 항전으로서 한국 근대사다. 만 50년 7월 23일 날 조선이 망했으니까 1894년 7월 23일 날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다시 해방이 됐으니까 만으로 사실 딱 50년이에요. 네, 50년 예, 동안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쉬지 않고 혈투를 벌이고 네. 충성이 멈추는 날이 없이 장기 항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장기 항전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 게 네, 예. 4, 5년 만에 전쟁이 끝난다면 좋겠지만 4, 50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원나라 소위 이제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삼벌초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때 37년간을 항쟁을 합니다. 그 37년보다도 더 긴. 13년이 더 긴 전쟁을 한 건데 33년 동안 매일 싸웠지만은 늘 그 싸움의 규모가 일정치는 않았고 네. 엄청나게 정면 충돌할 때도 있고 끊임없이 이제 암투를 벌릴 때도 있고 그러듯이 소강이 계속되면서 네. 37년이 간 거고 3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거 그 자체 때문에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졌다고 하는 말을 몽고가 인정해주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보존해준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 네. 진 걸로 하고 그들은 이긴 걸로 했지만은 그들은 피투성이의 승리를 했고 우리는 사실 엄청난 세계사적인 업적을 이뤘다. 왜? 전 세계는 몽고에서 점령돼서 한 왕조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고려는 몽고와 싸워서 살아남았고 왕조도 유지했고 그 역사도 유지를 했어요. 고려가 중간에 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리고 고려는 원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150여 년 동안 가장 귀중한 그 나라로 대접을 네. 받았고 여기에 있는 왕녀들은 원나라의 황후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렇군요. 대접을 역사적으로도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받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싸움의 형식적으로 졌냐 이기냐보다 싸움의 내용을 잘 봐야 되고 이 50년 장기 항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우선 갑오열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갑오열한은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제가 네, 질문 네.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망했다는 것의 기준이 뭐죠?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대한 망한 것은, 기준. 고전적으로는 수도가 정벌당하고 네. 왕이 사살되든가 포로로 잡혀야 돼요. 왕궁이 점령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6월 10일 날 일본군들이 1894년 6월 10일 날 제물포에 일본군이 무단 상륙을 하죠. 그리고 예, 7월 예. 23일 날 두 예. 달 뒤에 예. 왕궁을 점령해 가지고 왕을 생포해 버려요. 이게 조선이 망한 날이에요. 7월 23일이. 그런데 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갑오 개혁이라는 포장을 일본 놈들이 하거든요. 외적들이 하는데 그 포장 때문에 괴뢰 정부가 들어섰는데 김홍집의 1차 내각이라는 게 괴뢰 정부인데 예, 예.
안 망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지식인들 중에 특히 많이 그랬는데 거기 관직들을 막 받으니까. 그런데 네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외당정부다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망했다고 당시에? 딱 본 거예요. 김홍직 정부를 정 자체를. 그러니까 조선은 망한 걸로 생각했고 그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알아내는 인식 자체가 현실 인식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때였어요. 근데 고종이 생포되고 궁궐이 침공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주에서 전봉준은 들어요. 전봉준이. 조선은 망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조선과 더불어 이슬처럼 사라지려고 각오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취조할 때 나중에 일본 놈이 취조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자기는 조선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조선과 더불어 사라지려고 그랬다. 끝까지 싸우다 죽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장렬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걸 망한 걸 안 것부터가 대단한 현실 인식과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 하나 또요. 예.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갑오경장, 갑오개혁으로 배웠잖아요. 갑오 경장이라 그랬는데 다 말 나온 김에 경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네, 경장은 고칠 경자, 펼칠 장자니까 고친다는 뜻이야. 개혁이랑 같은 개혁. 말이에요. 경장이나 개혁이나 같은 말이고요. 네, 그런데 옛날 말이에요. 경장은 네. 옛날 말이고 이제 그래서 옛날 말을 폐하고 갑오 개혁으로 지금 역사책은 되어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교수님 여기 갑오 외란으로 또 표시가 돼 있는 건 어떤? 갑오 외란이 그 당시는 일본군이 쳐들어온 외놈들의 난이 일어난 상황인데 예. 그걸 감추려고 갑오 개혁이라는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쇼를 한 것을 역사의 기술하면 안 되거든. 생쇼라고 네, 네. 기술해야지. 네. 그게 마치 역사 시기인처럼 우리나라 지금 국사책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긴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자들이 모조리 전국에 있는 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서울대 국사학과는 친일파가 만든 이병도가 만든 학과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서울대 국사학과가 이병도. 이병도는 누구냐? 조선 이병도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에 거기서 벼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에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조선사 편수회에 촉탁 벼슬을 하던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촉탁은 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부탁을 받고 된 사람의 뜻은 촉탁이에요. 좀 나쁘게 쉽게 얘기하면 청탁.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때 벼슬 이름이 촉탁이에요. 벼슬 이름이 뭐 시험 촉탁이라는 봐서 게 고시 있어요. 봐서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중간에 이제 특채된 사람이라는 뜻이 특채 형태로 들어갔다. 특채 형태로 들어온 사람이 이병도 교수인데 그 사람이 서울대 그럼 추천을 국사학과- 한 사람은 저쪽에서 추천을 했겠군요. 그러면 뭐 지들끼리 친일파들이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물론 나름대로 애국심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친일파 소고에서 애국심이니까 네네. 우리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애국심인데 그 네. 사람에 의해서 다 말하자면 가르쳐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뭐 자기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공부하거나 그렇다고 꼭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중에도 또 애국적으로 그 노선을 벗어나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죠. 이병도 교수는 아직 살아 있나요? 돌아간 지 오래됐고 어. 그 이제 1세대인 사람들이 벌써 서울대 교수를 물러나는 지 오래됐고 한명훈 네. 교수나 이태진 교수는 그 제자지만은 그래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 중에 속한다고 그렇군요. 볼수 그 있고. 교수의 그 제자는 아니군요. 다행히. 대세는 그 교수의 그 제자가 대세고 네. 안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겠죠. 다 네.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50년 장기 항전의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는 자꾸 끊어서 보게 되면 맨날 공격당하고 망하고 패하고 이런 것만 잘못하면 거기서 끊어지게 돼요. 네. 있다가 망한 데서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늘 이 새로운 것이 망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거나 네. 이런 때에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50년은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는 해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50년간 싸웠고 50년의 싸움의 결과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네. 올바로 자주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4년 6월 10일 날 제물포에 무허가로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빼라고도 막 밀고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와서 7월 11일경에 7월 23일에는 왕궁을 공격해서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때 갑오요란이 일어난 겁니다. 갑오요란으로 나라가 패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망했는데 망한지 모르죠 잘. 그때 망했어요. 7월 23일 날.
그래서 대한제국을 다시 건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망한 나라로부터 대한제국이 이제 다시 건국되는데 그것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건국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망하게 된 침략은 언제 시작되냐? 1904년 2월 4일 날 시작이 돼요. 이게 재침이야. 두 번째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오늘 번째 지금 일본이.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하고 이제 조금 매우 네. 다른 시각으로 네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황태영 교수님의 그 시각은 뭐냐면요. 식민사관이 아니고 우리 민족주의적인 사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 대한제국 그 전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민족주의까지 갈 것도 없고 네. 우리 백성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봤는지 그 당시 백성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외당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당 정부면 임금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개념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그렇죠. 이 임금은 뭐였을까? 근데 여기 지금 그냥 최초의 갑오 경장 개념으로 보면, 갑오 개혁으로 보면 임금이 마치 갑오 개혁을 추진한 것처럼 네. 전혀 그건 일본 놈들이 추진했고 그건 교류의 내각이었고 예.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형태니까 네. 갑오 농민군이 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을 받고 갑오 농민군이 왜군과 싸우는 전쟁이 갑오 열왕기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30만 명의 우리 농민군이 죽거든요. 30만이나 죽어요. 그 둘이 합쳐갖고 청나라 청일전쟁과 청일전쟁의 포연으로 이제 그걸 덮어버리는데 갑오 경장이라고 또는 갑오 개혁이라는 그 심파극하고 네. 청일전쟁의 그 포연으로 갑오 외란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줄 알아. 실제 중심적인 전쟁은 이 갑오 외란이 중심적인 전쟁이고 왜? 청일전쟁도 조선을 그들이 침략하고 먹기 위해서 한 전쟁이고 그렇죠. 갑오 외란은 직접적으로 한국을 점령하는 전쟁이거든요. 그게 네. 맞선 게 우리 동학군이 그걸 맞선 거고 그 동학군은 무엇가로 맞섰느냐? 임금의 명을 받고 맞섰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천졸이라고 생각했어요. 임금의 군대. 예. 1차 동학농민봉기, 2차 농민봉기 두 개로 나누죠. 네. 1차 농민봉기는 그냥 무허가로 일어났어요. 그 반봉건 투쟁을 하려고 너무 네네. 그 탐관 오리들이 많으니까. 2차는 해체하고 그 농민들이 다 흩어졌거든. 전봉준이 흩어져라고 그래갖고 이 일본군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난을 핑계로 대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난은 해결됐으니까 네, 나가라. 물러나라 이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려고 헤어졌는데 그들은 안 물러나고 소위 갑오 경장이라는 그걸 한답시고 그 핑계를 대고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싸워야 되니까 임금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재집결에 싸워라. 그게 이제 2차 봉기인데 네네. 지금까지 역사는 2차 봉기를 고종의 지령으로 밀지로 벌어진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책 영터로 써져 있는 거예요. 2차 뭐 봉기의 동학농민군은 국군이요, 국군. 이건 난류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좀 이따 이제 그걸 보여줄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 주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임금이 전봉준에게 보낸 밀지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국사학자들은 아무도 이 밀지를 찾지 못해서 이 병신들이 70년간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두 놈이 찾았는데 그게 그 전봉준이 고종이 쓴 밀지가 아니라 대원군이 조작한 걸로 아는 자가 있어 한두 명이. 그 보긴 봤죠. 해독을 못하는 거야. 사료를 앞에 두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종의 글인지를. 전봉준이 대원군이 조작한 자. 그랬군요. 근데 그건 정확히 원본이 있는 건 아니고 일본군이 본국에 타전 내용에 그 원문을 그들이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그들이 수사한 걸 보면은 그건 고종의 글이 명확하고 그들이 다뤄놓은 것 안에 꽤 모자를 썼는데 그 꽤 모자를 일본말을 못 아는 자들이 그 한두 명이 안다고 그랬죠. 그 자들이 그 조작이라는 말로 잘못 해석해요. 대원군이 꾀를 써가지고 그걸 받아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원군이 조작한 말로 일본말을 오도감으로써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 중요한 밀지가 이 삼남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학의 제2차 봉기는 그냥 또 지 멋대로 일어난 난류의 난이 아니고 임금의 천졸들이 싸웠다는 그 뜻은
삼남 지방의 명예와 크게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또 처음 아는 내용이네요. 뒤에 2차 그러게요. 가보 농민들이 농민군이 국군이었다라는 얘기도 사실 저희는 국군의 의미가 지위를 있다. 부여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 그렇죠. 된 거네요. 그러니까 왕이 동학군에게 국군의 지위를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동학 농민들 참 안타깝다. 저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이제 반란군 뭐 농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스스로 1차는 일어나서 분명히 반란군이고 네. 2차는 의병이에요. 고종 예. 네, 의병이죠. 그 고종 시기도 그렇지만은 네네. 임진난 때에도 의병들은 네. 모조리 임금의 밀지를 받고 일어납니다. 이 유교국가에서는 병장기를 함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양반은 부엌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칼 같은 게 가까이 있는 데는 그 평소 때 칼을 지니고 다니지도 않고 지니고 다니는 것을 멸시하는 그런 유교 문화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오나 그 가보 농민 운동의 그 내부적인 어떤 투쟁 노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어떤 계급 사회에 대해서 투쟁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은 없었나요? 그 1차는 아까 반봉건 투쟁이라 그 그러니까 반봉건 투쟁인데 임금님이 그러니까 농민들은 일본하고도 투쟁해야 되고 국가하고도 투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말은 두 개의 투쟁 노선이 이제 엇갈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첫 번째는 1차는 반봉건 투쟁이기 때문에 주로 네. 이제 양반을 공격해요. 네네.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 그 지배층을 공격하는 게 많고 그런데 2차는 투쟁 목표를 단일화합니다. 그 이전에는 막 청나라도 공격하는 그런 그 척화 개념도 막 썼는데 네. 2차 봉기 때는 척외로 단일화해요. 어. 일단 일본 놈을 몰아내는 게 그 다음 개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힘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척외 하나로 깃발이 다 모여요. 마치 갑자기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좀 남북 좀 잘 되려면 일본이 엄청 해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심하게 했고요. 네. 1차적으로 우리가 개혁하는데 그들이 우리 개혁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개입에 들어와서 우리식으로 하라는 개혁을 강요하는 때니까 아까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임진난 때도 그랬지만은 이 근대사 안에서 고종 시기에도 단 한 건의 의병도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의병은 없어요. 근데 이 국사학자들이 이 유교국가의 특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상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 국가가 부르기 전에 백성이 먼저 일어난 민군이 의병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요. 마음대로 병장기를 들면 그건 난이에요, 난. 그러니까 그래서 밀란이 되죠. 밀란. 네, 밀란이 되는 건데 그걸 허가 없이 들지 않으려고 어떤 양반들은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도 임금의 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 결국 그냥 일어난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무력을 정당화하려면 밀지를 받은 분 밑으로 소속에 들어가 갖고 자기의 그 말하자면 정당성을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임진왜란 때 그 의병들도 다 그런. 다 그랬는데 곽씨가 네, 곽재우. 곽재우가 이제 안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났을 때 네. 난군으로 몰려서 고생을 하죠. 홍희 장군이. 이것도 그랬군요. 이것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아무 그렇구나. 잘했는데 뭐 곽씨를 괜히 괴롭혔다 선조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무허가로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만만. 일종의 무허가군요. 무허가로. 난 이게 가만 있어 아무 밀지도 안 받고 일어났으면 왕명이 없이 일어났으니까 다른 네. 의도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예. 있다. 있으니까 이놈 잘난 척하려고 일어났구나. 그럼 너 네가 임금보다 잘났냐? 이제. 하긴 또 선조가 그때 워낙 못났기 때문에 또 치사하게 가가지고 또 그럴 수도 따지죠.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그 간신들도 또 많았고 참 그런. 근데 조금 원론적인 질문인가요? 재밌긴 되게 하다.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무식이야 지금. 네,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게 엉터리가 많아요. 근데 근대사는 어떤 학자도 잘 몰라요. 나는 다만 조금 덜 무식할 뿐이지. 다 무식이지. 조선은요. 네. 도대체 왜 망한 거죠?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겁니다. 조선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뭐 어느 나라도 지금 아프리카 같은 많은 나라들이 약한 나라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안 망하잖아요. 침략자가 없으니까. 아니 망했다가 프랑스 그 합종 연행에 있어서 쫙쫙쫙 아니, 초토화됐다가 지금 벌써 그 70년이 지나도 그 가난한 나라들이 안 망하고 방글라데시처럼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도 네. 안 망하고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도 안 망하죠. 침략자가 없으면 안 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적 개념을 약화시키는 우리나라에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우리 탓으로 망한 것이지 뭐 일본만 탓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에 대한 적개념이 약화돼 버리죠. 안동김 씨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저희- 소리 자꾸 예, 하면 이제 일본군이 정당화되고 침략 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친일파가 되는 첫 걸음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내 탓이 하고 있는 게. 망할 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러면 되는군요. 이제 친일파의 첫 걸음이 퍼스트 스텝이 떼어지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그 이용훈 등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자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멸론. 나는 패망론을 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네. 첫 구절이 가보 요란으로 패망하고라고 패망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맞네요. 지금 만약에 제가 애를 낳고 애가 어디서 맞고 들어왔으면 네가 못나서 맞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때린 애를 그럼요. 혼내야지.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런 때린 문제가 애를 있습니다. 혼내야지. 우리나라가 끝까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패망했어. 패망한 거라고 우리가 그냥 자멸해가지고 우리 그냥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권을 주어버렸어.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어. 그 네. 서국장한테. 예. 그러면 내가 힘이 다시 회복되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네. 도덕적 정당성을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네, 만약에 네, 내가 네. 주어버렸잖아요. 아,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패망했다고 하는 말은 주권을 빼앗겼다는 뜻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준 게 아니고 자멸해서 어디다가 상납한 게 아니고 조폭 개념이면 딱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 무릎 딱 꿇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망해서 다시 또 싸워서 우리가 되찾은 것이고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진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네. 새로울 것도 우리나라가 망할 만한 게 아니라 일본이 나쁜 짓을 해갖고 했기 우리나라를 때문에 침략당했기 망- 때문에 한 거네. 침략으로 망했다. 딱 아까 제 비유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맞고 들어오면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니지 때린 애가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애가 그렇죠. 약하다고 좀 병약하다고 그 병약하고 키운 부모를 탓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1차적으로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맞게 하려면 얘를 좀 튼튼하게 키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나라가 탓할 약해서 문제는 아니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조선이 약해서 패망했다면 조선을 강화시키는 논리를 제거하든지 포탄을 제거하든지 실탄을 제거하든지 그래야지 해야죠. 조선을 예. 탓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그건 이미 자세가 예, 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세가 틀려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말한 맨날 부의 자멸 사상, 네. 외국에 붙어먹어 갖고 스스로를 멸시하는 사상에 빠진 거죠. 그게 그런 사상에 빠진 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실학계에는 북학파들이 그런 거예요. 예. 청나라에 폭 빠져갖고 우리나라 간도 쓸개도 다 빼주려고 한 자들이 북학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화책으로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생들을 막 가르쳐요 지금도. 그게 그 북학파의 사랑방에서 친일파가 나와요. 박영효나 김옥균이 다 그 집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북학파의 집안에서 친일파가 나와요. 박영효, 김목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혁 사상가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긴 했죠. 예. 그런데 박지원은 사실- 손자에서 이제 예, 거기서 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건너뛰는 얘기일 수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질문. 지금까지 네. 다 다른 이야기가 예, 질문. 예. 앞으로 계속 다른 얘기가 기대됩니다. 제 질문요.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건국절이라는 거 8월 15일 48년 8월 15일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 차이가 어떤 거가 있죠? 그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예. 건국 일단 전제는 건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밝히는 것과 건국절을 논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네. 예. 다시요. 건국절을 어디로 정하느냐 문제하고 네. 8월 15일 날 건국됐느냐, 광복을 했느냐. 4월 11일 날 건국됐느냐 예. 이 다루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문제. 이미 건국절은 개천절로 우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천절로 그게 우리 건국절이에요. 10월 3일. 10월 3일. 예. 그건 고조선이 탄생한 우리나라가 날이죠. 그렇죠. 고조선. 그때 고조선이 건국이 돼. 네네. 근데 건국이 많이 돼요. 뭐 백제도 건국되고 신라도 건국되고 네. 고려도 네. 계속 후고구려 고구려 계속 건국, 네. 조선도 건국되고 대한제국도 건국되고 4월 1919년 4월 11일 날 우리 임시정부. 대한민국도 건국이 돼요. 예. 네네. 네? 그런데 그 많은 건국 중에 어느 날을 잡아서 건국절을 해야 돼요. 그래도 대표적인 그 당군의 그 건국절을 개천절을 건국절이라고 정한 거예요. 네. 이미 정해져서 그 바꾸거나 논하면 안 돼요. 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건국을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냐 이 문제는 다른 이야기야. 대한민국. 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4월 11일 날 건국됐다 하더라도 건국절을 그걸로 바꿀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냥 개천절은 그냥 있는 거라고 그대로. 네. 자 그러면 4월 11일
1919년 4월 11일 건국일로 보느냐, 8월 15일 45년 8월 11일 네. 건국일로 보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4월 11일을 건국을 해서 완전히 정부까지 되찾는 게 되면 광복절이 되는 거죠, 그게. 빛을 되찾는 영광을 되찾는 거니까 네.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니까. 네, 4월 11일부터 남의 나라 8월 가서 15일까지. 그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 건국이 영토가 아직 없고 정부도 빈약한 상태인데 네. 이제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영토를 얻게 되니까 광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월 11일을 건국일로 보면 8월 15일은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응? 영토를 회복한 날이니까. 네. 근데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국에는 어떤 세력들이 주로 참가했습니까? 8월 15일 그걸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건국을 하는 일에 누가 참가했어요? 대부분 친일파예요. 네, 친일파죠. 그러면 이게 그날을 건국일로 보게 되면 친일파가 대거 건국 인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건국 인사들이 이 친일파들이 자기들 건국 인사들로 스스로를 돌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8월 10일을 건국절로 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8월 15일. 그래서 네. 8월 15일 어마어마한 건국절이라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광복절이지 4월 건국절은 11일로 아니지. 하면은 그냥 독립투쟁 애국자들이 네. 그 나라를 건국한 걸로 되지만 4월 네. 11일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날. 수립한 날이죠. 그걸 근데 건국절. 여기를 하게 되면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건국일로 하게 되면 네. 친일파들이 건국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군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아. 그래서 계속 우긴 거예요. 이명박 때 박근혜 때 그들이. 그 뉴라이트 사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뉴라이트 사관이 번창하다가 그 끝에 나오는 게 이영훈 등의 신친일파예요. 이들이 나온 거라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영훈 교수는요. 네. 자기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책을 이렇게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쓰는 게 틀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줘야지 내 삶의 영달에 이게 맞는 돈벌이를 거야. 위해서? 돈벌이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뇌피 확신을 셔링 하니까 같아. 쓰는 거고. 자기의 생각이 확실히 맞다? 네, 확신을 하니까 쓰는 거고. 그래요? 사이비 종교도 확신을 하는데 왜 그걸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가 확신을 하고 거기 다른 사람도 확신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친일 사이비 교주가 탄생한 거죠. 하긴 또 그렇게 하니까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뭐로 설명을 하면 아니, 저는 그냥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영달 거라고 욕을 생각을 했죠. 신나게 먹고 있는데 무슨 영달이야. 누가 그 사람들하고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으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지금 디아스포라 상황에 빠져 있구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 조금 나가면은. 네, 진도 나가볼까요? 그래서 이 패망했다는 거 자멸하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은 갑진년 갑진년은 예. 1904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네. 갑진왜란의 싸움 끝에 국민전쟁 끝에 또 우리가 져서 또 패망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한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 갑오왜란으로 패망한 조선은 왕후 시해에 공분한 백성들의 의병전쟁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다. 조선은 그걸 없어지고 만 게 아니라 의병전쟁을 통해서 국모 시해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거든요. 하늘을 찌면서. 그 분노를 이용해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건국을 해요. 그 분노가 없었으면 설치의식이 없었으면 설치는 치욕을 깨끗이 씻으려는 의식이거든요. 그 설치의식 속에서 설치의식이요? 설치 치욕을 깨끗하게 눈설자. 눈처럼 깨끗이 설치라는 만드는 말이 있군요 또. 설치의식. 설치하면 전 이명박만 여기 역사만 생각나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국어도 배우는 거야. 설치하면 이명박 아닙니까? 설치료. 이 설치 의식의 분기 탱천 속에서 네. 대한제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그때는 누가 죽었어요? 왕후가 시해됐죠. 네. 근데 민비가 왕후는 죽었죠. 네. 이 왕후는 민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디 우리 DJ 때 그 수석까지 한 양반이 엊그제 점심 먹는데 고종하고 그 민비는 처단해야 된다고 막 광분을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그 역사를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다고 그건 아니다 하고 많은 논쟁을 못했는데 밥 먹는 자리라서 민비가 만약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서창하게 자시당했다면 칼로 찔려서 죽었는데 배워서
일본 놈들이 그걸 죽여야 될 필연성이 없었으면 죽였겠습니까? 남의 나라 왕비를? 저도 그건 궁금해요. 그 필연성이 있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민비가 제거돼야만 자기들의 무슨 악랄하고 사악한 뜻이 실현될 수 있어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 당시에 사악한 민비가- 뜻은 뭐예요? 우리나라 침략한 거잖아요. 먹으려고 정복하려고 예. 한 거. 그 정복을 그러면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완강하게 저항한 사람을 누구라고 봐야 돼? 민비 아니면 죽이지 않죠. 네. 근데 민비는 그날 그 당시 친러잖아. 완전히 러시아랑 짝 돼가지고 그 뇌물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일본 놈들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민비의 자기 생각은 필요하면 러시아도 이용할 수 있고 악마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필요하면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면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당시 그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몰아내 가지고 다시 대한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기반 같은 걸 만들어요. 네. 그때 일본군이 다 물러나야 되는 지경에 빠지면서 안 물러나려고 민비를 시해하는 겁니다. 민비는 가장 완강하게 일본군에 철병을 요구했고 그 철병을 요구하는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죽였는데 오히려 그게 국제적으로 무리가 되면서 러시아가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사 명분이 돼가지고 그들이 네. 결국은 러시아와 타협을 통해서 헌병 한 800명 정도 남기고 다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시기에 대한제국이 창건이 되는 거예요. 네. 목숨으로 그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목숨을 바치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고종이 시해돼요. 그 시해된 결과 분노 끝에 3.1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고종의 죽음으로 건설됐고 대한제국은 민비의 죽음으로 건설된 겁니다. 만약에 고종이 왜 시해됐겠어요? 앉아서 호의호시고 있었으면 그 이미 나라도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아. 8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일본에 대한 역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본 말을 잘 듣고 그랬으면. 근데 그렇겠죠. 끊임없이 투쟁한 망명을 거죠. 시도했고 그 밀사도 국제적인 보내고 밀사를 네. 보내고 고종 그 밀사를 보낸 그 밀사가 중국에서 잡히고 아. 또 그 스스로 망명하려고 북경에다가 그 외궁을 설치하고 그런 네.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거 놓아두면 계속 문제가 되겠구나. 완전한 해결을 한다. 그러면서 고종이 시해되는데 그 시해된 1919년 1월 22일경 2, 3일 사이에 백성들이 시해된 걸 알아요. 왜냐면 시녀들에 의해서 다 네, 빠져나가고 뭐 그게 소문이 금방 났겠죠. 금방 한 나라의 나서 왕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부글부글 끄는 상황에서 이제 3.1운동이 터지는 건데 네. 근데 국제적으로 무슨 민족 자결주의가 어찌고 저찌고 막 그 기미 독립선언문에 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네. 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혀 예? 그러지 않았고 백성들은 고종의 죽은 것밖에는 원망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았어요. 아. 고종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분노고 네. 얼마나 이게 그 언론 보도 통제가 되어 있었는지 국제적으로 무슨 회의가 있는지 또는 뭐 그 일선이 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깜깜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미 독립 선언문만 북경에서 유학한 놈들이 그걸 이제 모르게 알아가지고 일종의 좀 명분을 멋있게 쓴 거군요. 멋있게 쓴 거고 몰라. 그 다음에 그걸 쓴 그렇겠지. 놈이 누굽니까? 이광수요. 아니요. 최남선. 최남선이잖아요. 최남선이 일본 유학생이고 약종상 아들이고 그걸로 네. 졸업을 와서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또는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독립선언서를 써라 그랬더니 거부해요. 거부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친일적인 관점에서 조선독립선언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우리 33인 중에 그거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조선총독부잖아요 이름이.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대한이라는 말은 일본 천황의 명령에 칙령에 의해서 쓸 수 없게 돼요. 일조가 이제 대한이라는 말을 폐하고 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 속방이 조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속방이었으면 일본 속방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조선이야지 대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니까 그건. 대한을 폐하고 조선이라고 한다는 일조가 한일합방 일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독립선언문이라고 쓰면 완전히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그 말은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결 최남선이가. 그냥 김인현의 그래서 일어난- 이제 조선은 또 이쪽에서 세게 독립운동 하려는 사람은 이거 안 된다고 그래. 이 일본 천황 말 못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김이 독립 선언문이 된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그러네. 그것도 그렇게 볼 그리고 지 이름을 33인 너가 34인을 한다 그러니까 최남선이 거부해요. 그래서 33인이 된 거예요. 최남선 이름 없어 그거 안 해요. 민족 대표 33인에 최남선 이름 빠져 있는 거예요? 지가 써놓고 나중에 친일파 되죠. 또. 김희독립 선언문이라는 조선은 자해아 5등은 오등은 자해야 자해야 조선인의-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며 그 어쩌고 무슨 뭐 저쩌고 우리말이야 저쩌고. 뭐야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네. 우리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닌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문서는 아니에요. 그 문서 자체가. 그리고 그걸 열심히 또 학교 다닐 때 외우라 그래서 그거. 뭐 그거라도 열심히 내가- 배웠죠 국어 시간에. 아무튼간에 최남선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 아무튼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고 그 쓰는 걸 자체를 거부해서 너는 그러면 이름 빠지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런 네가 써라. 그럼 진짜 정상적으로 보면 대한 독립 선언서라든가 그렇지. 조선 네, 독립 네, 선언서라고 맞아요. 써야 되는데 결국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동학은 대한 독립 선언서를 쓰라고 요구한 거예요. 동학 쪽에서는 15명은 동학이잖아요. 33인 중에 16명은 기독교고 네. 남은 이제 기독교는 조선이라도 써라 그랬는데 이 동학은 거부한 거죠.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김해 독립 선언서가 된 거라고요. 그때 동학이 모든 이것도 그 또 새로 알게 3.1운동을 다 이끌고 네. 운동 자금을 다 대고 네, 예. 전국적인 조직을 다 된 거니까 동학이 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갑오 외란 때 동학군들이 30만 명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또 3.1운동도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끌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 아니에요? 네. 김구 선생은 동학의 접주 출신이에요. 동학군이요, 또 접주 동학군. 출신이- 동학군 출신입니다. 그 결국 동학군이 근대사는 다 이룬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은 고향이 황해도. 예, 황해도인가요? 황해도 접주요. 예. 그리고 동학은 그러니까 전라도 전라도 말하면 쪽에서- 황해도 동학 목사님이요. 그리고 봉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끌고 그냥 패배했어요. 숨어 있기를 안중근 집에 숨어 있었죠. 안중근은 동학군 잡으러 다니고 안지사 집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튼 뭐 이야기 한참 옆으로 나갔지만 네. 아무튼 그러한 두 고종의 부처의 죽음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쓰고 대한민국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마지막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나라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왕이 둘 다 시해된 경우는 이 조선과 대한제국밖에 없었어요. 모조리 월남이든 어디든 모로코든 전부 타협을 해서 호의호식하고 왕들 왕족은 나라는 이제 팔아먹게 되는 건데 예, 예. 우리나라는 두 왕비와 왕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자살한 것도 아니고 시해당해서 시해당한 거죠. 죽은 예.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역사는 바로 써져야지 예. 남의 나라하고 비교해서 써야지 국제적인 비교 시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리고 3.1운동 때 부른 만세는 대한 독립 만세였지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니었다. 근데 우리 국사학계의 이제 어떤 박아무개 이런 자들은 조선 독립 만세라고도 못지않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3.1운동 때는 다 대한독립 만세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료를 보면 3분의 2 이상이 조선 독립 만세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에 3분의 2요? 네, 이상이 훨씬 더 많게. 이유는 여기서 취조받을 때 이 사람이 너 뭐라고 만세 불렀어?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선독립 만세로 받아 쓰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독립 만세로 받아 쓰지 그러면 천황의 칙령 1조의 위반이야. 이게 조선독립 만세로 이 일본 놈은 이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도 전부 그렇게 진행하고 조선 동화에 이제 재판 2, 3년씩 걸리니까 네, 네. 조선 동화가 만들어진 뒤에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재판 결과들이 그때도 전부 조선 독립 만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상으로 보면 조선 독립 만세가 많죠. 네. 근데 사람들이 쓰는 일기나 그러니까 어떤 공식 기록들이 아닌 네, 모든 일기나 사적인 또는 기타 일기. 사적인 일기 또는 그 임시정부에서 거기 와서 기록 뭐 푸념한 내용 뭐 신문 독립신문이 또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예. 보면은 다 이제 대한독립 만세로 돼 있어요. 그때 대한독립 만세는 아직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네. 대한제국 독립 만세예요. 뜻은. 그렇구나. 고종의 죽음으로 일어난 3.1운동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고.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운동이 아니라. 근데 그 대한민국 그 여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3.1운동이 터진 건 아니에요. 고종호 죽음에 대한 분노 속에서 터지는 거지. 고종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제일 컸겠죠. 마치 우리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그랬을 대통령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 저기 탄핵됐을 때. 탄핵됐을 그때 그냥 때. 엄청 일어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그보다 더 셌죠. 왜냐하면 왕은 고종은 나중에 그 친일 역사가들이 왜곡시킨 것처럼 백성들의 냉소를 당하던 왕이 아니었고 네. 전국 방방곡곡 산속이나 뭐 평야나 다 그 상간 벽지에서도 그 양반을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건 여러 기록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외국 사람들로 기록이든 러시아 사람으로 기록이든 그런 왕이 이제 시해당했기 때문에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분노였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4, 5개월 있다가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네. 그 헌법에 이제 임시헌장 7조에도 이제 황실에 대한 우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대 조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했다는 게 이제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에도 4개월 뒤에 만들어진 헌법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우리 헌법 첫 줄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뜻은 동시에 대한제국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대한제국 없이는 대한민국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여기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다시 이제 부활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갑진열환으로 패망한 대한제국은 국민전쟁과 3.1운동, 광복전쟁의 40년 장기항전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고종 시해에 분노한 만백성의 3.1 만세운동 후 함성 속에서 창건됐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의 승리로 카이로 선언을 쟁취해서 네. 대한민국 정식 정부로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건국이 4월 11일이 맞고 이때 완성이 된 거죠. 건국이. 그래서 한국 근대사 이해의 요점을 이제 두 개를 보면 두 번의 패망과 두 번의 부활이 있었다. 예. 한국 근대사는 갑오열환과 갑진열환, 네. 1894년, 1904년 두 번에 걸쳐서 패망을 했고 그 국민전쟁을 통해서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을 말하는데 국민전쟁을 통해서 두 번의 부활로 점철이 됐다. 한 번은 대한제국으로 부활하고 다른 한 번은 대한민국으로 부활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부활에 나는 강세를 더 이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네. 패망은 자멸했다는 말에 대해서만 내가 강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강세를 우리나라는 불사조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것 같은 것도 나중에 이기는 동력이 되는 거니까 앞서 내가 말씀드렸던 그 동학농민전쟁이 1894년 12월 11일 때 처절하게 패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학은 60만이었을 때 30만이 죽었거든요. 반감되는데 나중에 250만 정도 1907년경에 그렇게 돼요. 네.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600만이 돼요. 동학교도가. 그 600만이 싸운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서 소멸한 것 같았지만 안 죽고 불사조처럼 살아가지고 또 2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번엔 무기를 안 든 전쟁이죠. 정치투쟁이라고는 새로운 투쟁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열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해에 대해서 이제 처음 맛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거 잠깐 했는데도 새로운 걸 되게. 그러게요. 아니 교수님 근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갑오외란 이렇게 좋은 강의를 지금 저희만 듣는 건 아니죠. 다른 어디 지금 현재 교수님 강의를 동국도 대학원에서는 강의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네네. 여러분들이 동국대 대학원을 안 들어와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네. 지금이라도 들어든지. 아니 이 강의에 대해서 학계나 뭐 언론계나 뭐 이런 쪽에 또 혹시 지금 전파가 된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예. 여기 이 문건의 제일 뒤에 보면 여기는 이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새로운 이런 근대사 이해의 수용과 확산 현황이라는 걸 내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예. 새로운 근대사의 이해라는 건 이제 좀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되겠죠.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관점이죠. 네. 학계는 이제 원로 국사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잘 아는 한영호 교수는 국사학과 교수인데 아까 이병도의 제자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인데 네.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이 지금 30세 정도 찍혀서 팔렸어요. 대단히 위력적인. 30세면 엄청 많이 여기다가 팔리는데. 내 이런 갑오 아까 갑오 경장 그러면 다 갑오 요란으로 고쳐놓고 또 아간 파천 그러면 아간 망명으로 다 고쳐놓고 이 책엔 다 다 고쳐놔서 내 것 따라 그냥 여러분 그냥 아간 파천 무허가 하면 안 됩니다. 표절로 아간 다 고쳐놔서 망명입니다. 근데 왜 표절을 십니까? 내가 따지지 않고 막 고치셔. 그다음에 이태진 교수 이제 고종 시대의 제조몽을 쓴 저자신데 아주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유홍주는 잘 알죠. 예, 이분이 문화유산 답사기. 텔레비에 나와갖고 아간 파천이라고 누가 어떤 연예인이 그러니까 그 아간 파천 아니고 아간 망명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간 망명이 맞은 것 같아. 어떤 교수가 그랬는데 그 맞대 안 해. 난데 그게 이제 내 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아관 망명. 이태진 교수는 2017년 한일 역사가대회 개막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서 최근 정치학자 황태영 교수가 잇따라 내놓은 한국 근대사에 관한 연구 성과는 폭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학계가 눈을 뜨고 살펴야 될 성과다. 그가 짜고 있는 틀은 내가 쌓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주요한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과 이름 붙이기에 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게 유용진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온 내용인가요? 아니 이태진 교수가 한일 역사학회에서 요거는 이태진 교수가 개막 연설에서 교수님을 극찬하셨구나. 서울대 사회학과는 서희정, 김홍준 교수, 또 서울산업대 원래 이제 이태진 교수 제자가 서영희 교수인데 그다음 김백철 교수. 이 잘못된 표기가 하나 있네요. 서울산업대는 없어졌고요.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이제. 고치세요. 아간 파천이 아니라 망명인 것처럼 서울과학기술대. 김종옥 교수, 한양대 이영재, 서창훈, 상명대, 고이탁, 안혜순, 서울대 등 많이 받아들였고요. 언론계는 중앙일보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나의 근대사 연구에 바탕을 둔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와 실학벌곡 신앙호 정원으로 연재를 계속했어요. 1년 내내 했습니다. 아 중앙일보가요. 네, 중앙일보에서. 무려 중앙일보가. 무려 중앙일보가. 그다음에 홍석현이. 홍석현. 네. 그다음에 배영대 이 쓴 사람이에요. 그 기사. 그다음에 예영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현재 중국학 연구소장이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최양래 사장 등 많은 기자들이 다 강의를 들었고요. 네네. 동아조선 문화일본 등은 송평인 동아일보, 유석재 조선일보, 엄주엽 문화일보, 이명두 박상현 임동근 연합뉴스, 홍찬선 머니투데이 많고 정계는 유명한 분도 하나 있죠. 이낙연 의원, 송영길, 윤호중, 김민석 다 거의 열렬한 제 역사관에 대한 지지자들이고 이진복. 저번에 국회에서 저기 그 의원회 관해서 뭐 하실 때도 그때 오셨던 분 같은데 송영길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은 없냐? 거기도 친일적인 인사들이 있지만은 허은하 같은 사람, 윤상현도 한겨레 신문 주최 항태현 역사강의 대한민국 기원 여기서 10번을 거의 다 들었어 이 사람도요. 무려 윤상현이가요. 윤상현이가. 무려 윤상현이가. 아니 뭐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기타 정근환 등 많은 이제 원로 정치인들이 들었고 영화계는 이제 김한민 씨가 최정빈이 활로 또 명량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네. 곧 한산을 크랭크인해서 이제 곧 듭니다. 그렇습니까? 명랑 2. 네, 근데 이 양반은 명랑, 한산 이렇게 두 자식으로만 가겠다 앞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황태현 대한제국 역사에 입각한 영화를 이제 두 자니까 제국에서 이제 지금 넷플릭스로 만들겠다고 제작 얘기는 들어가 넷플릭스 있는 측에서 투자 확정이 됐나요, 그럼? 아니 만들겠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상관해야 돼. 정지영 감독도 있네. 네. 정지영 감독은 이제 와서 또 역사 강의 10번을 한겨레 신문 할 때 다 들었던 분이에요. 에? 정지영 감독은 근데 태백산맥 감독이 아닌데 임권택 아닌가요? 아니요. 태백산맥은 임권택이 감독했는데. 정지영 감독이. 정지영 감독은 저거였죠. 부러진 화살. 아니 이 전에 태백산맥을 임권택 아니야. 정지영이. 정지영은 태백산맥은 아무튼 정지영은 또 아닙니다. 아니 그다음에 정병락 감독 지금 저희 뭐라고 하지 저 돈 싼 거 영화 지금 만들고 있는 분인데 부위원장 영상물 등급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네. 대학원 강의 열심히 참가했어요. 역사강의 할 텐데 박경목 이 사람은 김옥근 남살자 홍정우 일대기를 그린 자객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김옥균을 암살한 게 홍종우입니까? 네, 홍정우 프랑스 약생. 근데 이 사람은 내 강의도 들었어요. 박경목은. 네. 그리고 이제 이 만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물어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재계는 황희경,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유견포, 신라호텔 사장 환인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역사관들을 좋아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 안내서의 아감 파트너 길로 처음에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네. 고쳐갖고 아감 망명어 길로 고쳐놨어요. 오. 네. 그다음에 2018년 5월달 내내 3주간 예. 3군 장군이 약 55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약 520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이 내용으로 똑같은 지금 네, 페이퍼로요. 네. 그리고 육사, 해사, 생도들을 가르쳤고 여기 이제 빠졌지만 한미 연합사를 대령 영광급 이상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음 방송으로는 공개되는 이 원고가 대단히 중요한 원고예요. 우리나라의 높은 지도자들은 다 거쳐간 원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벼이 듣지 말고 뭐 제가 뭐 많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무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아주 무식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막 계속 아니, 저도 무식해서. 다 무식하니까 막 예. 의문을 갖고 그들의 이 엄청난 유열의 곡절이 있는 근대사를 누가 다 알고 잘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는 뭐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어떤 아웃라인이 드러나는 걸 좀 감히 네네. 같이 알고자 댓글에 나왔어요. 태백산맥은 인권택이 맞대요. 죄송합니다. 다시 고칩니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부러진 옷을 고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해요, 제가. 이 영화 봤어요, 제가. 저도 영화는 봤는데 감독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정지영 감독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아무튼. 그렇죠. 부러진 화살을 워낙 유명하죠.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도입부니까 네, 예.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네. 또 우리 저 셋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약간 좀 시범 운행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저는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것들 많이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민군이 국군이었다는 것도 오늘 새로 그리고 알게 된 곽재우가 사실이고요. 밀서를 안 받고 해서 이게 또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야 이런 거 그렇죠. 누가 알아 이런 거 네. 재밌네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데요. 저 교수님 매주 화요일 날 4시에 오셔서 이 강의가 항상 라이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카메라 보고. 우리 저 작가 선생 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